아니, 근데 우리 김프로 보기에는 국민의당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검찰 수사가 호락호락하게 끝나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벌써 수사 초기인데 매끄럽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구난방인데다가 앞뒤로 손발이 잘 맞지 않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당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아, 저는 사실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이른바 민주진보 진영의 거대 양당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 조기에 양당 구조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검찰의 속성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검찰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나눴잖아요. 예. 근데 검찰 개혁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뀌기는 했지만 검찰은 그대로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검찰이 굉장히 충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다. 뭐 그런 면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별로 부담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자유한국당만 되더라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공고하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현재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지지하는 정치 세력도 굉장히 많이 약해졌고요. 호남 지역에서도 참패를 하다시피 이번 대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은 사실 명확한 지지자 집단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검찰이 뭔가 눈치를 보거나 균형을 맞추거나 뭐 이래야 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봐도 무관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게 진상규명을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부를 수 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뭐 모든 사람을 다 부른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보고됐나, 누구까지 알았나 이거를 샅샅이 다 뒤져보겠다는 얘기인 거죠. 뭐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당 수사 작작하십시오. 뭐 이럴 이유도 없고. 나 미국 가셔가지고 지금. 돌아오셔도 제가 보기엔 이제 그러한데 자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당으로서는 이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안철수 전 후보도 결국 부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지금은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방송을 들으시는 기준으로는 어제 저녁에 이제 SBS가 보도를 했는데 예. 이준서 씨가 안철수 씨를 독대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 독대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주말인 6월 24일 날 이준서 씨가 안철수 씨를 이제 만났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야기하기로는 이유미 씨가 요청을 해서 안철수를 5분간 이제 독대를 했는데 자기는 거기 가서 이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논의를 했다. 그리고 뭐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잘 몰랐다. 그 내용을 전혀 몰랐고 그런 얘기만 그냥 간단하게 하고 나왔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박지원 씨가 오늘 자신이 보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 기간 동안에 5월 5일 날 이제 이거를 쪽에서 발표를 했는데 자기가 문자로 보고를 받았었다. 5월 1일 날. 근데 내가 이걸 보지는 않았었고 왜냐하면 휴대전화가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제주도에 있었는데 비서관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비서관이 이 내용을 그냥 못 보고 지나갔고 대선 지나가서는 그냥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 폰에 오기는 왔었는데 자기가 안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한테도 보고를 했고 또 대선 이후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도 안철수 씨를 만났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랫선에서 이유미 씨가 알아가지고 혼자 막 했다고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검찰이 보통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난감하게 수사를 미적거리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 자체를 부르지를 않습니다. 서면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혀 그냥 뭐 조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조사만 하다가 이건 뭐 부를 필요가 없다 해서 그냥 부르지 않고 끝내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보통 균형을 맞추거나 눈치를 보거나 뭐 예우를 해주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예. 국민의당은 의혹을 그냥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러서 아니더라도 부르는 것 자체가 굉장한 타격일 수 있거든요. 뭐 포토라인에 서고 그러면은 얼마나 또 화제가 되겠어요. 그 자체로도 범죄 세력이라는 그런 또 인상도 남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국민의당 쪽에서는 안철수 전 후보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면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예. 나오는 거를 보고 결과를 보고 뭔가 이렇게 발표할 내용의 수준을 정하겠다는 뜻이었는데 내심 지도부 쪽에서 바라고 있었던 거는 그냥 이준서 씨 정도에서 꼬리가 잘려 나갔으면 하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박지원 씨한테 보고된 사실이 어쨌든 이제 휴대전화가 압수가 됐으니까 박지원 대표가 이거를 먼저 패를 깐 건 무슨 의미냐면 예. 이게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뭉개다가 뭔가 저쪽에서 포렌직을 해가지고 휴대전화를 복구했는데 거기서 보고한 기록이 나오면 예. 잘못하다가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걸 차단한 거예요. 내가 이거 보고는 받았었는데 나 안 봤었고 비서관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자기가 본인이 먼저 밝혔으니까 스텝이 조금 꼬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나는 상관없어요라고 이제 급히 대처를 한 건데 안철수 전 후보를 이준서 씨가 독대했다는 사실도 지금 밝혀졌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준서 씨에서 꼬리가 잘리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저께만 해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준서 씨에서 공명선거 추진단인 이용주 의원을 올라가서 거기서 조사를 받으면 뭐 박지원이든 안철수든 그 위로 혹시 더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생각하다가 이게 이준서 씨가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박지원, 안철수 이렇게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피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 국민의당 차원에서는 지금 비대위에서 나름대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조사를 했는데 난감할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참 박지원 전 대표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는 양상이고요. 안철수 전 후보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침묵 유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은 더 커지게 될 것이고 이런 와중에 당은 아주 급속하게 무너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요. 안철수 전 대표가 나서서 뭔가 조사를 받겠다 뭐 이렇게 밝힌다든지 뭐 더 나가서 아예 정계 은퇴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다든지 이런 방법 말고는 딱히 이제 지금 해법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안철수 전 후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본인이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뭐 정계를 은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사법 처리는 피할 가능성이 조금 있고 그나마 본인의 명예도 좀 지켜질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접촉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아직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검찰 조사를 지켜보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난 다음에 뭔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는 결과를 보고 나서 발표의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그 전에 자기가 뭔가 이렇게 이거 사실이 아니다, 내가 보고를 받지 않았다, 내지는 뭐 지도부는 전혀 몰랐다 이런 식으로 뭔가 말을 뱉어놓으면 그것이 검찰 수사로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정말로 곧바로 사법 처리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미 뭐 어느 정도 타격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예.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패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검찰이 밝혀낼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그래서 나의 사법 처리가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 점쳐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아마 입장을 밝히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는 것이 본인의 사법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가지고 뭐 고려를 하는 것도 없잖아 있을 텐데 예, 예. 이게 공당의 대선 후보를 지닌 분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이 정도로 이렇게 미적미적 해가지고 시간을 끌고 본인한테 유리한 거를 다 자료 잰 다음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계속 공세를 펼쳤던 내용 자체가 누군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거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이거를 민의의 이름으로 특검을 도입하든지 아니면 뭐 국회에서 상임위를 열어가지고 이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그것에 응대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하고 했던 사람들인데 본인들이 공당으로서 하지 못할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또 공당의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은 또 2, 3일밖에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뭐 용납할 수 없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 이게 정말 공당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다. 예. 그렇게밖에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래요. 오늘 말씀 중에 핵심은 결국 이제 검찰로서는 국민의당을 곤혹스럽게 할 아주 줄기차고 과감한 성역 없는 수사. 이 수사를 전개해도 될 그런 상황적 여지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국민의당을 털지 않을 이유가 없다. 국민의당은 또 털리지 않을 방도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뭐 결국 전공법밖에는 없는데 뭐 본인들이 결백하다면요 전공법 쓸 수 있는 카드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그다지 진실이 자기 편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은 이 국면에서 우리는 다 밝히겠다. 또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아마 정말로 공명선거 추진단 정도에서 알아서 진행이 됐던 일이고 그거를 잘 거르지 못한 일이라면 정말로 본인들이 빨리 나서서 다 까놓고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이게 사안이 분명하게 그런 사실이라면 명명백백하게 대국민 사과를 하고 소상하게 모든 것을 있는 대로 다 밝혀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기에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잘 맞는구나. 저럴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상식적으로 납득을 하면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반대하는 지지 여론이 생길 텐데요. 지금 그러지 않고 뭐 입장 발표 자체를 뭐 이유미 씨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고하겠다. 그리고 막 이런저런 무슨 특검을 하자면서 또 벽반하장식의 이야기를 하고 막 이렇게 질질 끄는 것 자체가 지금은 어떤 말을 하든들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억울하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오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 예. 네, 뭐 그렇게 봐야 되죠. 이 기자 사실 정치적인 해석의 영역이긴 하지만은 저는 국민의당을 안철수파와 호남파 이렇게 둘로 분류를 했습니다. 호남파는 사실은 이제 총선에서 자기들 재선을 위해서 결국 당을 깨고 나와가지고 호남 지역 정당을 만들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결국 안철수를 이용 대상으로 삼은 것이죠. 근데 이제 안철수가 이제는 이용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안철수와 같이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또 이 국면에서 아예 탈당을 하겠다. 혹은 뭐 부끄러워서 이 당에서 함께 못하겠다. 이러면서 선을 긋고 또 다시 새로운 둥지로 날아가려 한다. 이런 그림이 전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이 바로 이 호남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박지원 의원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과연 얼마나 여기에 연관돼 있을지. 뭐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자기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믿어도 되는 건지. 상식적으로는 좀 믿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왜냐면 그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냥 생각하기에 그 부산에 자기 휴대폰이 있었고 비서관이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는 제주도에 있으니까 못 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전화기에 있는 메시지 내용이 전화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보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서관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문자 받아가지고 전달하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내용을 비서관이 전달을 안 할 일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걸 대선 10일 정도 앞둔 상황에서 그런 큰 아주 굉장한 건수가 메시지로 들어왔는데 그거를 그냥 비서관이 알아서 그냥 뭉갤 가능성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들의 퍼즐을 좀 맞춰보면 조금 미심쩍은 부분들이 좀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당 진상규명위원회에다가는 기자들이 어떻게 물어봤냐면 그러면 그 내용이 박지원 전 상임위원장한테 그러면 전달이 됐느냐 이걸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찾아서 보진 않았다. 검증해 보지는 않았다. 우리는 몰라요. 라고 이제 책임을 퉁쳤고 박지원 의원은 뭐라고 했느냐면 전화기에는 왔는데 그거를 비서관이 자기한테 보고를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아마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잊어버린 것 같다. 이 얘긴즉슨 무슨 말이냐면 자기 전화에 있다는 거는 다 지웠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포맷도 다 했을 거예요, 전화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약에 불려가더라도
뭐 전화기를 까보면 포렌식을 해도 뭐 포맷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기를 바꿀 수도 있고요. 예. 뭐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진술만 가지고 이거를 뭐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뭐 이준서 씨와 이유미 씨의 대질신문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주장하는 바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어떤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가 더 명확해지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박지원 씨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또 그때 가가지고는 뭐 정치적으로 뭐 보복을 받는다는 등 뭐 이런 식의 이제 해법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지만 예. 뭐 이 정도 되면 국민들이 다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참 너무나 비참한 2017년의 여름을 보내고 있네요. 이 국민의당 의원들 또 한때 야당 쪽에서 방귀 좀 뀌던 분들 이게 참 노년에 이게 무슨 구중골입니까? 예. 네, 그렇죠. 네, 오늘도 우리 김프로와 함께 국민의당 수사와 관련한 내용들 살펴봤고요. 검찰 쪽 기준은 확실하게 요거는 뭐 제대로 수사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럴 것이라고 지금 다들 짐작하고 있고요. 검찰 내부에서도. 예. 지금까지 돌아가는 거를 봐도 뭐 그렇게 수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 아마 하여튼 국민의당은 지금 굉장히 곤혹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을 텐데 예. 아무튼 뭐 상상하는 것 이상의 수사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남부지검에서 수사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남부지검에서 수사합니다. 중앙지검 수사감안인가요? 왜냐면 이 사안 자체가 서로 양측이 고소고발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 관할 지역이 이제 여의도는 남부지검 관할이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처리가 되는 거라서 중앙지검까지 올라오거나 뭐 그럴 정도는 아니고 예. 수사 자체가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밑에서 불러가지고 진술을 받으면서 뭐 주거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압수수색해서 쭉쭉 털어 올라가면 되는 것이라서 그렇게 어려운 수사는 아니다. 뭐 내부적으로는 검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진실규명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의원들을 부르기가 어려워서 수사가 좀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예. 왜냐면 의원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또 당사를 뭐 압수수색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예.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을 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위기관인 대검이나 이런 데서 다 정무적인 판단을 받아가지고 보통 집행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국민의당에 대한 여론도 굉장히 나쁜 데다가 그리고 이번 수사에 대한 것도 누가 보더라도 뭐 정치적인 공방이 있을 만한 게 아니잖아요. 명백하게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했던 거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밝힐 걸 그리고 지금 한사코 모든 사람이 다 부인으로 일관하는 거를 누군가가 수사해서 찾아 들어가가지고 수사를 한 게 아니고 예. 정당하게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털어놨고 그걸 또 조작한 당사자는 미의 지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상황에서는 검찰이 뭐 그냥 땡큐죠. 앉아가지고 그냥 하는 대로 족족 하늘 명분이 모두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건 뭐 피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남부지검장이 박지원 대표 아들이라도 이 수사 봐줄 수 없는 수사겠네요. 그 남부지검장이 안 계세요 지금. 그럼 더더욱 검찰총장도 없으니까. 총장도 안 계시고 법무부 장관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좌거우면 할 일이 더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의 그 상황은 어제 그 삼성과 기아의 경기 결과를 상상하게 합니다. 삼성이 1, 기아가 22점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김프로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수는 그 위로 혹시 더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생각하다가 이게 이준서 씨가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박지원, 안철수 이렇게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피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 국민의당 차원에서는 지금 비대위에서 나름대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조사를 했는데 난감할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참 박지원 전 대표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는 양상이고요. 안철수 전 후보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침묵 유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은 더 커지게 될 것이고 이런 와중에 당은 아주 급속하게 무너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요. 안철수 전 대표가 나서서 뭔가 조사를 받겠다 뭐 이렇게 밝힌다든지 뭐 더 나가서 아예 정계 은퇴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다든지 이런 방법 말고는 딱히 이제 지금 해법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안철수 전 후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본인이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뭐 정계를 은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사법 처리는 피할 가능성이 조금 있고 그나마 본인의 명예도 좀 지켜질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아니 근데 우리 김프로 보기에는 국민의당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검찰 수사가 호락호락하게 끝나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벌써 수사 초기인데 매끄럽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구난방인데다가 앞뒤로 손발이 잘 맞지 않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당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저는 사실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이른바 민주진보 진영의 거대 양당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 조기에 양당 구조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검찰의 속성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검찰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나눴잖아요. 예. 근데 검찰 개혁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뀌기는 했지만 검찰은 그대로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검찰이 굉장히 충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다. 뭐 그런 면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별로 부담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자유한국당만 되더라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공고하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현재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지지하는 수 있거든요. 뭐 포토라인에 서고 그러면은 얼마나 또 화제가 되겠어요. 그 자체로도 범죄 세력이라는 그런 또 인상도 남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국민의당 쪽에서는 안철수 전 후보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면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예. 나오는 거를 보고 결과를 보고 뭔가 이렇게 발표할 내용의 수준을 정하겠다는 뜻이었는데 내심 지도부 쪽에서 바라고 있었던 거는 그냥 이준서 씨 정도에서 꼬리가 잘려 나갔으면 하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박지원 씨한테 보고된 사실이 어쨌든 이제 휴대전화가 압수가 됐으니까 박지원 대표가 이거를 먼저 패를 깐 건 무슨 의미냐면 예. 이게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뭉개다가 뭔가 저쪽에서 포렌직을 해가지고 휴대전화를 복구했는데 거기서 보고한 기록이 나오면 예. 잘못하다가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걸 차단한 거예요. 내가 이거 보고는 받았었는데 나 안 봤었고 비서관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자기가 본인이 먼저 밝혔으니까 스텝이 조금 꼬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나는 상관없어요라고 이제 급히 대처를 한 건데 안철수 전 후보를 이준서 씨가 독대했다는 사실도 지금 밝혀졌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준서 씨에서 꼬리가 잘리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저께만 해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준서 씨에서 공명선거 추진단인 이용주 의원을 올라가서 거기서 조사를 받으면 뭐 박지원이든 아니고 뭐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잘 몰랐다. 그 내용을 전혀 몰랐고 그런 얘기만 그냥 간단하게 하고 나왔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박지원 씨가 오늘 자신이 보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 기간 동안에 5월 5일 날 이제 이거를 쪽에서 발표를 했는데 자기가 문자로 보고를 받았었다. 5월 1일 날. 근데 내가 이걸 보지는 않았었고 왜냐하면 휴대전화가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제주도에 있었는데 비서관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비서관이 이 내용을 그냥 못 보고 지나갔고 대선 지나가서는 그냥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 폰에 오기는 왔었는데 자기가 안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한테도 보고를 했고 또 대선 이후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도 안철수 씨를 만났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랫선에서 이유미 씨가 알아가지고 혼자 막 했다고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검찰이 보통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난감하게 수사를 미적거리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 자체를 부르지를 않습니다. 서면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혀 그냥 뭐 조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조사만 하다가 이건 뭐 부를 필요가 없다 해서 그냥 부르지 않고 끝내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보통 균형을 맞추거나 눈치를 보거나 뭐 예우를 해주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예. 국민의당은 의혹을 그냥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러서 아니더라도 부르는 것 자체가 굉장한 타격이 정치 세력도 굉장히 많이 약해졌고요. 호남 지역에서도 참패를 하다시피 이번 대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은 사실 명확한 지지자 집단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검찰이 뭔가 눈치를 보거나 균형을 맞추거나 뭐 이래야 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봐도 무관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게 진상규명을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부를 수 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뭐 모든 사람을 다 부른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보고됐나, 누구까지 알았나 이거를 샅샅이 다 뒤져보겠다는 얘기인 거죠. 뭐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당 수사 작작하십시오. 뭐 이럴 이유도 없고. 나 미국 가셔가지고 지금. 돌아오셔도 제가 보기엔 이제 그러한데, 자,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당으로서는 이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안철수 전 후보도 결국 부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지금은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방송을 들으시는 기준으로는 어제 저녁에 이제 SBS가 보도를 했는데, 예. 이준서 씨가 안철수 씨를 독대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 독대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주말인 6월 24일 날 이준서 씨가 안철수 씨를 이제 만났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야기하기로는 이유미 씨가 요청을 해서 안철수를 5분간 이제 독대를 했는데 자기는 거기 가서 이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논의를 했다. 그리고